스텔라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게 복부 지방이기 때문에 저는 CLA를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느꼈어요. CLA에 지금 눈독이 계속 가는 거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할 때 뭐 근육 증가에 그 뭐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레아틴을 먹으면 되고 저처럼 복부 지방이다. 그럼 네, CLA. 근데 뭐 당뇨도 작고 그리고 뭐 체중도 같이 감소하는 건 베르베린 이렇게.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우리는 겨울 동안 3kg에서 5kg 정도씩 다들 살이 찌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슬슬 날씨가 풀어지면서 이 겨울 동안 쌓였던 살들도 빼고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위험한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기 위해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오면 몸매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와 그다음 식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 중에 크레아틴이라고 보이는데 이 크레아틴은 제가 오늘 처음 본 영양제인데 이게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크레아틴은요,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이제 영양제예요.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때요, 이제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근육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스플린트 같이 짧은 시간에 막 고강도로 운동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근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막 굶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쵸, 살이 안 빠지고. 그럴 때 이 근육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면서요, 우리가 지방과 탄수화물을 태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이 크레아틴이에요. 우리가 근육이 많이 빠지고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을 상승시켜 준다니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네요. 그럼 이제 크레아틴이 근육 상승도 중요하고 운동에도 효과가 좋은데 그럼 이 효과 말고 다른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크레아틴은요,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개선이라던가 그다음에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럼 크레아틴의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크레아틴은요, 하루에 5g 정도, 그러니까 5,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일반적인 권장량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그 크레아틴을 먹는 게 충전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2달 동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충전이 되면 그 다음에 유지한다라고 유지기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에 한 5g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보다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탄수화물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1g, 그러니까 저희도 한 5알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1g 정도 들어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캡슐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5알을 한꺼번에 먹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럼 얘를 한 번에 5g 말고 조금 나눠서 먹는다면 어떻게 나눠서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지금 이제 스텔라님 같이 이렇게 알약을 잘 먹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후에 5개 먹기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운동 전에 2알, 그다음 운동 후에 3알 정도, 이게 아무래도 운동 후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비중을 둬서 2대3으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레아틴이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이렇게 들어갈 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충분히 드셨으면 거기에 상응한 만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충분히 물을 먹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크레아틴을 가루 형태로 좀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캡슐 형태로 나와서 먹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가루 형태로 해서 이제 단백질 쉐이크에다 막 이렇게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 후에 먹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도 이 캡슐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을 이렇게 섞을 때도 이제 그 용량을 제대로 그 용량을 정확히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캡슐 같은 것들이 간편합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 여행을 간다
라고 했을 때 프로틴 쉐이크도 이제 갖고 가야 되고 크레아틴도 챙겨야 되고 이게 볼륨이 크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가져가시기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캡슐로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이 크레아틴을 섭취를 하면 네. 이 탈모가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크레아틴과 이 탈모와 관계가 있나요? 크레아틴과 탈모의 관계는요, 그 DHT라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크레아틴을 먹으면 이 DHT 농도가 40에서 50% 증가하는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반드시 탈모가 이제 크레아틴 때문에 생겼다라는 정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g 이상은 뭐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CLA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 CLA는 또 수영복을 입기에 어떤 또 몸매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CLA는요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리놀레이크 애시드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체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을 줄여줘요. 복부 지방이요?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거기다가 지방 크기도, 지방 세포의 크기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방 크기도 작아주니까 몸매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크레아틴과 CLA가 이제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능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훨씬 더 높이는 거고, 얘네들은 지방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CLA 같은 경우에 하루 섭취량과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CLA의 일반적인 권장량은요, 1,400에서 3,400 정도까지가 이제 권장량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캡슐에 지금 1,000mg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번 이제 2캡슐씩 이렇게 먹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거 많이 먹을 때 뭐 이렇게 먹어주면 되게 괜찮겠네요. 네, 식후에 같이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박사님,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청소년 애들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요,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CLA가요, 청소년들한테는 성장 저하나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식이장애 같은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베르베른이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또 수영복 입을 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베르베린 같은 경우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당뇨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이외에도요, 저장 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장 건강에 좋다고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칸디다균의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베르베린은요, 항진균 특성이 있어서 칸디다균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내 균총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 베르베른의 그 하루 섭취량과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베르베린의 하루 권장량은요, 900에서 한 1,500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캡슐에 500mg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루에 2번 정도에서 1,000mg 정도를 먹게 되죠. 그리고 식사 전에 드셔야지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점심에 다 이게 1,000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산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베르베린은요, 하루에 2g, 그러니까 2,000mg 이상을 초과해서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다 보면 막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하면 네. 또 금전적으로 좀 힘이 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서 꼭 하나만 나 먹을 수 있어. 뭐 이렇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반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베르베린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혈당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균총도, 이제 우리가 장도 건강해야지 이제 우리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든 걸 고려해서 베르베린을 선택해요.
스텔라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게 복부 지방이기 때문에 저는 CLA를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느꼈어요. CLA에 지금 눈독이 계속 가는 거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할 때 뭐 근육 증가에 그 뭐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레아틴을 먹으면 되고 저처럼 복부 지방이다. 그럼 CLA. 근데 뭐 당뇨도 작고 그리고 뭐 체중도 같이 감소하는 건 베르베린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골라서 섭취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양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단도 중요하잖아요. 영양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영양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균형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근육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포션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포션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 보통 이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이 이제 그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것보다는요, 닭고기에서 이제 껍질 벗기고 이제 순살코기로 이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두부나 또는 연어 같은 생선, 그 다음에 달걀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요, 좋은 지방.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라던가 견과류라던가 또는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소가 많은 통곡식이라던가 현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시고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이 이제 단백질로 중심이 되고 균형이 안 맞는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채소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걸 빼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어떤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까요? 특히 이제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면요,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식단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약간 줄여서 포션을 줄여서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운동 효과를 충분히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식단보다는 이제 인터벌, 이제 운동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식단을 그렇게 많이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살은 좀 빼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식, 이제 내가 먹는 포션을 좀 줄이시는 것들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도 내가 좀 살이 좀 쪘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포션을 줄이고 그 밸런스는 다 똑같이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포션을 줄이는 소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이어트는요, 자신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요, 균형적인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식단과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서요, 이제 예쁜 몸매를 만드셔서 여름철에 수영복을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라토너들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